77쪽 실력 강화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게 처음 하는 거라 이게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한번 해보시고 문제를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실력 강화 문제 보세요.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근데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아무튼 요 부분은 다시 복습할 거기 때문에 그래도 할 때는 연습은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못 푼다라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마찰이 없는 레일 위에서 세 구슬이 운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A, B, C 점을 지나 D점에서 멈추었다. 이렇게 갑니다. A점에서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크다. 위치 에너지는 9.8mh인데 질량은 동일한 거기 때문에 높이가 높으면 위치 에너지가 큰 거예요. 이 중에 제일 높은 애가 D잖아, D. 그쵸? 그래서 D가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큰 거고요.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거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속력이 빠르면은 가장 운동 에너지가 큰 건데요. 이게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에 밑으로 내려갈 때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운동 에너지가 커지고 올라갈 때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어서 위치 에너지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밑에 있는 애가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거예요. 요때가 제일 빠릅니다. 가장 밑에 있는 애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니까. 근데 이게 마찰이 없고 공기 저항을 무시하는 그런 레일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역학적 에너지는 같은 거죠. 근데 왜냐면 역학적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인데 서로 전환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 것만큼 운동 에너지는 증가를 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변화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C랑 D점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 답 3번 고르시면 되고요. A에서 B 구간에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 올라가잖아. 이렇게 올라가면 위치 에너지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옳지 않은 거니까 1번 일단 맞고요. B에서 C 구간에서 운동 에너지 증가한다. 내려가잖아. 내려가면 운동 에너지 증가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C에서 D 구간에서 위치 에너지 증가한다. 올라가는 거잖아. C에서 D로 증가하는 거 맞고, A에서 C 구간에서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잘 봐라, A에서 C는 요만큼 높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만큼 운동 에너지 증가한 거야. A에서 C 구간에서. C에서 D 구간에 증가한 위치 에너지와 같다. 안 같지? 왜냐면 C에서 D는 이만큼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훨씬 크지, 위치 에너지 증가량이. 그러니까 3번이 일단 4번 틀렸고 답이고, B에서 C에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이 구간에서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같다. 맞죠? 그러니까 감소한 것만큼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거 맞는 설명이죠. 네, 4번 틀렸고 답이고, 3번에 높이가 이제 라지 H인 지점에서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가 H 지점을 지나는 것이다.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의 4배가 되는 높이는, 자,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올 때, 잘 봐. 위치 에너지는 이제 높이 남은 거 말하는 건데, 남은 게 떨어진 거에 4배면 돼요.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랑 똑같은 거니까 얘가 만약에 1만큼 떨어졌으면 요 남은 게 4만큼 있으면은 4배가 되는 거야. 위치 에너지는 남은 높이로 계산하시면 되고,
운동 에너지는 요 떨어진 높이로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전체 높이의 5분의 4인 지점이 되는 거죠. h는 전체 높이의 5분의 4, 그래서 5분의 4h, 거기를 지날 때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의 4배가 되는 거죠. 이거를 선생님 얘기할 때 뭐 이렇게 칠판을 보거나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고개 받고 있으면은 별 의미가 없죠. 고개 받고 있으면은 왜 왔어요? 뭔가 내가 가르쳐줄 때 들어야 되거든요. 5번이 답이죠. 다시 요런 문제 자주 나옵니다. 이게 떨어지는 동안에 감소한 위치 에너지와 남아있는 위치 에너지 비율이 1대 4가 되면 요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위치 에너지는 이만큼 남았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의 4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전체 높이가 5잖아. 5분의 4만큼이 요 높이가 돼야 되죠. 그래서 답 5번 하시면 되고요. 4번에 3h 높이에 정지했던 물체가 지면으로부터 2h 높이의 A점, h 높이의 B점을 지나 낙하하는 모습이다. 속력은, 이런 건 어려운 문제지 사실은. 속력은 A 지점에서가 B 지점에서의 2배이다. 봐봐, A는 H만큼 낙하한 거고 B는 요만큼 2H만큼 낙하한 거예요. 잘 들어요.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 B는 A 대 B가 몇 대 몇일까요? 몇 대면? 얘는 H만큼이고 얘는 2H만큼인데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를 바뀌는 거니까 1대 2입니다. 요 H, EH. 운동 에너지 B는 1대 2야. 에너지 B는. 근데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그러면은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고 속력에는 사실 제곱근에 비례하는 거야. 근데 속력비를 물어봤다. 속력비. 속력비는 어떻게 되냐면 속력비는 니네 이제 3학년 과정에 이제 들어가긴 하니까 루트라고 하는 걸 나중에 배우는데 1대 루트 2가 되면 1대 루트 2. 아무튼 2배가 아니에요. 속력의 제곱은 2배인데 속력은 루트 2배라고 써야 돼. 루트 2배라고. 루트 2의 제곱을 하면 2배가 되는 거니까. 이거 틀린 겁니다. 이게. 루트 2배라고 해야 됩니다. 3학년 과정에 나와. 근데 이 내용은 3학년 2학기 거니까. 근데 아무튼 그걸 루트를 모른다 하더라도 속력이 2배가 되는 게 아니야. 속력의 제곱이 2배가 되는 거야. 위치 에너지는 A점에서가 B점에서의 2배이다. 봐봐요. A점은 높이가 2H고 B점은 H잖아. 그럼 위치 에너지는 A점이 B점의 2배이다. 맞지?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나 구간에서가 가 구간에서의 2배이다. 나는 2H 낙하했고 가는 H 낙하했으니까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나 구간에서가 가 구간에서의 2배가 맞지. 이해는 되겠다. 이게 잘 못 푸는 이유가 요런 문장을 좀 잘 읽어가지고 뭔 소리 하는지 파악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실 그냥 문장을 잘 안 읽어요. 그냥 안 읽으니까 발전이 없죠. 그냥 틀리는 거지. 안 읽으면 틀리는 거야. 엄청 글이 길잖아요.
그거를 스스로 좀 읽는 습관이나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문제를 안 읽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냥 안 읽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높이가 h에서 질량이 m, 2m인 물체 a, b를 자유낙하시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옳은 것입니다. 높이 h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질량이 b가 2배잖아요. b가 a의 2배이다. 맞죠? 왜냐면 위치 에너지가 9.8 mh예요. 그러니까 높이가 똑같으면 질량이 2배면 2배지. 질량 2배잖아요. 지면에 닿는 순간 역학적 에너지는 닿는 순간 얘네 역학적 에너지는 B가 2배지. 같은 게 아니라 B의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되는 거지. B가 지면으로부터 2분의 H인 지점에 있을 때 운동 에너지는 A의 역학적 에너지와 같다. 엄청 어렵네. 그러니까 얘가 역학적 에너지가 뭐 X만큼이라고 하자. 근데 아까 전에 얘가 위치 에너지가 얼마라고 했죠? 이거 2배라고 했지, 2배. EX지. 봐봐. 그러면은 얘가 이 지면에 닿을 때의 운동 에너지는 X일 텐데 얘가 절반만큼 떨어져서 절반. 그럼 나머지는 X고 운동 에너지는 X니까 EX 중에 위치 에너지가 X고 운동 에너지가 X니까 B가 지면으로부터 EH인 지점에 있을 때의 운동 에너지는 X인데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차피 X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지. 기억되게. 어렵죠? 어려운데 이런 거를 자꾸 이제 해 나가셔야 해요. 어떡하지? 그래야 되는 거 맞는데. 서술형이 있는데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여기 넘어가고요. 전기 에너지 발생과 이용할게요. 자, 전기 에너지 발생과 이용하겠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풍력 발전기 이용해가지고 전기 에너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거 배우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는데 화학 에너지, 소리 에너지, 빛 에너지, 열 에너지, 핵 에너지, 전기 에너지 등등 있어요. 화학 에너지는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연료가 가지는 에너지이다. 그러니까 어떤 화학 결합 안에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음식물 속에서도 화학 에너지 형태로 있습니다. 체온 유지하고 뭐 이런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화학 에너지로부터 얻습니다. 네. 소리 에너지는 뭐 소리에 의한 에너지인데 내가 말을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진동이 생겨요. 이렇게 그런 진동이 생기게 하는 에너지야. 소리 에너지. 빛 에너지는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인데요. 빛 에너지는 좀 특이하게 진공 중에서도 전달됩니다. 그 다음에 열 에너지는 온도나 상태를 변화를 시키는 에너지로 열 에너지가 있으면 이제 운동 상태가 더 활발해지고 이런 게 있죠. 태양이 가지는 에너지 중 빛 에너지, 열 에너지는 지구에 있는 대부분의 에너지의 원천이 된다고 이렇게 읽어두시면 좋고, 핵 에너지는 우라늄과 같은 원자 핵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로 그 핵이 분열하거나 뭐 이럴 때 에너지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런 거 핵 에너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이제 중요한 건 전기 에너지인데, 전기 에너지는 전자의 이동으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에너지이다. 다른 에너지로 전환하기 쉽고 편리하다. 전기 에너지. 자, 방금 한 것처럼 이 코일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잖아. 그럼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얘를 넣었다 뺐다 하거나 아니면 코일을 왔다 갔다 해도 돼요. 그래도 전류가 흐릅니다. 이런 거를 유도전류라고 해. 유도전류. 근데 자석을 넣고 가만히 있으면 안 흘러요. 가만히 있으면. 근데 넣을 때는 움직이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장 변화라고 하는 게 생겨야지 전류가 흘러요. 가만히 정지하고 있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전자기 유도는 자기장이 변하여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해요. 자기장이 변하여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전자기 유도라고 하고, 유도전류는 전자기 유도에 의해 흐르는 전류, 이걸 유도전류라고 합니다. 유도전류라고 해요. 방금 한 것처럼 이런 걸 한 거잖아요. 그쵸? 얘를 가까이 할 때 플러스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럼 얘를 이렇게 멀리 할 때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하는 거야. 이게 방향이 반대야. 이게 상황이 반대가 돼서요. 자기장 변화가 반대가 돼서 반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석을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 서로 반대 방향으로 검유계에서 전류가 흐릅니다. 알고 있었어야 하고, 자가 발전 손전등이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 지금 여기 안에 코일이 있어. 코일. 얘네가 막 흔들면 여기 안에 있는 자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그럼 전류가 생기는 거예요. 전류가 생기는 거예요. 운동기구에도 여기에 발전기를 설치하면은 이거 전류 흐릅니다. 전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발광 킥보드도 니네가 이게 발광 킥보드 타고 다니면 여기 반짝반짝 하잖아요. 전기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요 원리를 이용해서 발전기를 만듭니다. 발전기.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 잘 봐요. 원래 자석에 자기장이 있어. 자기장이 N에서 나와서 S로 이렇게 들어가는 자기장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장이 있는데, 자기력선이 촘촘하면은 자기장이 센 거거든요. 멀리 있으면 자기장이 안 세. 근데 이 코일이 있고 자석이 이렇게 올 때 자기장이 안 세다가 이게 다가오니까 세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 것 때문에, 자기장 변화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거거든요. 근데 잘 봐. 이거는 이제 자석을 놔두고, 자석에는 원래 자기장이 있어요. N에서 S 그쪽으로 이렇게. 그런데 이거 코일 하나만 그려놓은 건데, 이거 코일 하나만. 잘 봐요. 이 코일을 돌리는 거야. 얘를 이렇게 돌려. 그러면 요랬을 때는 이만큼 자기장이 통과하다가 얘가 좀 돌아가면 이렇게 누여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누여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자기장 통과하는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늘어날까요? 뭐 줄어들까요? 자기장 통과하는 양이 어떻게 될까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있다가 이게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요 안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별로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전을 시키면 요 안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야. 회전을 하면 자기장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게, 넣었다 뺐다 하면은 전기가 생기기는 하는데, 이게 자꾸 넣었다 뺐다 하는 거 좀 어렵잖아, 이게. 그래서 자석을 그냥 옆에 두고, 이 코일을 그냥 돌리는 거야, 이렇게. 코일을 뺑뺑뺑 돌리는 거예요. 그럼 코일에 들어가는 자기장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유도 전류가 생깁니다. 여기 전류가 생겨서
전구가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람이 불어서 얘가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면 유도전류가 생겨요. 유도전류가 생깁니다. 돌아간다. 유도전류가 생깁니다. 근데 이게 이 발전기랑 전동기랑 구조가 사실은 똑같아요. 이거는 지금 위에 있는 건 전동기인데 이건 건전지를 연결해서 이걸 돌린 거고, 순서가 이거는 전동기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이게 먼저야. 이거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원래 발전기랑 모터랑 구조가 똑같아. 그래서 그냥 니네 모터 있잖아. 모터를 돌리기만 해도 사실은 전기가 발생해요. 모터를 그냥 돌려도 전기 발생합니다. 전동기와 발전기는 구조는 같지만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거고, 발전기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입니다. 자, 학습 내용 체크 쓰세요. 석유나 천연가스 등이 가지는 에너지는 화학에너지. 자석이 코일 주위에서 움직이면 코일에 전류가 흐르긴 한데 이때 유도전류라고 썼어요. 유도전류가 흐른다. 코일을 자석에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 코일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반대가 되고,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코일을 회전시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장치를, 그거를 발전기라고 합니다. 발전기로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넘기셔서 전기 에너지 전환과 이용, 좀 쉬었다가 해야겠다. 쉬었다. 하여튼 발전기를 이용하면 전기 에너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발전기를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돌리는 장치를 터빈이라고 해. 터빈. 이게 돌아가면 발전기를 돌리는 거고, 그러면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돌리는 방법이, 화력발전에서는 연료를 태워 석탄석유를 태워. 그러면 그때 화학에너지가 있는데, 그럼 열이 발생하거든요. 열. 그러면은 그때 요 사이에 이제 가열을 해. 그러면은 물을 가열하면 수증기가 생겨. 수증기가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수증기가 얘를 터빈을 돌리는 거야. 그러면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전기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연료의 화학 에너지가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 이게 돌아가는 걸 역학적 에너지, 움직이는 걸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전기가 생산이 되는 거고, 수력 발전은 물이 높이 있잖아요. 그 높이 있는 물이 떨어지면서 터빈을 돌리는 거야. 그래서 물의 역학적 에너지가, 역학적에는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합이죠.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가 되고, 발전기를 돌리고, 그럼 거기서 전기 에너지가 또 나옵니다. 풍력 발전은 이제 바람이 불 거 아니야. 그럼 바람의 역학적 에너지가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고 다시 전기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런 식으로 전기를 만들어낸다. 전기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에 비해 장점이 많은데, 다른 에너지로 변환이 쉽고 효율도 높다.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있으면 전등도 켤 수가 있고,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토스터기도 작동시킬 수 있고, 전기 에너지로 모터를 돌리면은 이제 이런 청소기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에너지로 변환 효율이 높다. 운반하기 쉽다. 전선을 통해 빠르게 에너지를 보낼 수 있다. 분배와 제어가 쉽다. 전선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분배하고 이럴 수 있다. 비교적 안전하고 공해가 적다. 물론 이제 위험한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비교적 안전하고 공해가 적다.
스피커는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세탁기는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통이 막 돌아가잖아요. 선풍기도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청소기는 운동 에너지, 뭐 소리도 나긴 하지. 소리 에너지 뭐 이렇게 바뀌는 거고, 토스터기는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전등은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 좀 나옵니다. 전등에서도 열 에너지로 바뀝니다. 에너지 전환과 보존. 자,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전환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환되는 거지 소멸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걸 좀 아셔야 되는데, 에너지는 새로 생기거나 소멸하지는 않고 그 총량이 일정하게 보존되는데, 이거를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전기 에너지를 충전을 해, 얼마를.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갈 때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것도 있고, 뭐 이 안에 이제 빛이 비춰질 때도 있잖아요. 헤드라이트 비칠 때도 있고, 빛 에너지로 바뀌기도 하고, 소리나 진동이 발생하니까 소리 에너지도 변환되고, 열 에너지, 열도 납니다. 여기 모터에서 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다 합치면은 이거랑 같은 거예요.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겁니다. 선풍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열 에너지 형태로 변환되겠지만, 다 합치면은 요 에너지랑 똑같아요. 이거를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다시 봐봐요. 1000줄의 전기 에너지가 공급이 됐어. 그러면은 열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로 각각 450줄, 250줄을 써요. 그러면은 700줄 쓴 거죠, 그쵸? 근데 소리 에너지로 200줄 쓰고, 나머지 에너지, 나머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는 거 합치면 얼마죠? 700에 200에 100이니까 1000이죠, 1000. 에너지가 보존된다. 바람의 운동 에너지가 100만큼 불었어요. 그럼 그냥 통과하는 거는 50. 약간 마찰이 생겨서 열 에너지로 10, 소리나 역학적 에너지로 10, 전기 에너지로 30. 이거 다 합치면은 100이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보존이 된다라는 거. 휴대전화도 마찬가지. 전기 에너지로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고, 근데 그거 다 합치면은 처음 전기 에너지가 같아야 합니다. 자, 학습 내용 체크. 수력 발전은 물의 역학적 에너지라고 쓸게요. 역학적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고 해도 되는데,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어떤 에너지는 여러 가전제품에서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되어 편리하게 이용된다. 전기 에너지다, 전기 에너지. 전등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한 형태의 에너지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게 보존된다. 이런 것을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따라서 써주시고요. 자, 소비 전력 조금 어려운 얘기 하기 전에 좀 쉬운 거부터 먼저 풀고 할 거예요. 이것도 어렵네. 자, 개념 확인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 풀 수 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주시고, 자, 볼게요. 차근차근 읽으시면 되는데,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형태의 에너지로 전자의 이동으로 일을 하거나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기 쉽고 편리하다. 전기 에너지잖아요, 그쵸? 2번 답이고요. 자석이 왔다 갔다 하거나 코일이 왔다 갔다 할 때, 자석을 코일에서 멀리 할 때, 코일의 자석이 이제 가까이 할 때, 가만히 있을 때는 전기가 안 흐릅니다. 답 3번이고,
발전기는 자석과 코일로 구성되어 코일이 회전하면서 전자기 유도, 정전기 유도 아니에요. 전자기 유도 원리에 의해 유도 전류가 흘러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장치이다. 1번 답이네요. 1번 답입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발전기의 원리죠. 수력 발전이고 풍력 발전, 그 다음에 화력 발전까지 되는데, 태양 광 발전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태양 전지판 이런 거를 이용합니다. 이 원리가 달라요. 이 태양 광 발전은. 그래서 기억, 니은, 지금 아까 앞에서 배운 거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물의 높이차가 클수록 전기 에너지 많이 생산한다. 맞죠? 높이차가 크면은 여기 이제 이 끝에 내려왔을 때 운동 에너지도 커지기 때문에 물의 화학 에너지가 아닙니다. 역학적 에너지고,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고, 발전기의 터빈에서 전자기 유도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기장 변화로 전류가 생기는 거를 전자기 유도라고 해요. 4번이고요. 다음에 전기기구에서 주로 일어나는 전기에너지 전환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난로는 전기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되는 거고, 전동기 모터 뭔지 아시죠? 이거는 이제 운동에너지로 전환되는 거고, 주전자도 열에너지로 전환되는 거고, 헤어드라이어는 열에너지도 있고 운동에너지도 있습니다. 모터도 돌아가니까. 토스터기는 열에너지로 주로 변환이 일어나는 거고, 전동기만 지금 운동에너지입니다. 2번이죠. 텔레비전을 볼 때 자, 여러가지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빛 에너지, 텔레비전에서 빛 나오지. 근데 열도 좀 발생합니다. 사실 알고 보시면 열 발생하고요. 핵 에너지 전환되는 건 아니죠. 화학 에너지도 아니고. 소리 나오잖아. 텔레비전 소리 나오잖아. 근데 텔레비전이 막 윙 돌아가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 기억, 니은, 미음 1번 고르시면 되고요.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을 옳지 않은 거, 나타내는 예로 옳지 않은 거. 형광등은 전기가 빛 에너지고, 선풍기는 전기가 운동이고, 건전지 봐봐요. 전기 에너지가, 잘 봐, 이거 고쳐놔.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미안해. 건전지구나. 그러면은 이거 아니 이렇게 쓰세요.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전지에 에너지가 있을 때는 화학 에너지. 근데 그거를 쓸 때는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아무튼 이거 틀렸고 답이고, 전기자동차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거고, 수력발전소는 물의 역학적 에너지죠.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이거 헤어드라이기 뭐 가열되는 거 아시죠? 열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고, C는 열 에너지, B, C, D 모두 합하면 A랑 같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헤어드라이어의 전원을 끄면 B, C, D는 A로 전환된다.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기가 쉬운데, 나머지 거꾸로 오지는 못해요, 사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아껴야 하는 겁니다. 전기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는 건 엄청 쉬운데, 저 운동,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다시 바뀌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3번 답이고, 자,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는 거, 이렇게 뭐 움직이는 거, 이런 거 되죠. 이런 거 됩니다. 여기도 약간 됩니다. 왜냐하면 휴대전화 이렇게 진동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 다 되네. 안막이 움직이니까. 근데 나는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 다림이 되죠. 근데 건전지는 아니지.
이거 되죠. 난로 되죠. 장판 되죠. 이거는 소리 에너지죠. 그 다음에 소리 에너지로 바뀌는 거 스피커 되죠. 그쵸? 이어폰 되고. 여기서는 이제 제일 합당한 거는 1번이긴 하네. 근데 휴대전화는 이제 만약에 진동이 있는 거는 운동 에너지도 약간은 바뀌긴 하는 건데, 역학적 에너지가. 근데 그래도 이제 세탁기가 주요 목적이 역학적 에너지 바꾸는 거니까 1번 답하시는 게 맞습니다. 되셨죠? 네. 전력 해야 되는데, 자, 딴 거 먼저 할게요. 93쪽에 1, 2, 3번 한번 해보시고, 1, 2, 3번. 그거를 자꾸 하셔야 됩니다. 발전기 구조인데요. 전자기 유도 현상 이용한 거야.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뀝니다. 이거를 돌리는 건 역학적 에너지고, 그럼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고, 코일이 회전하여 코일의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 거 맞고요. 코일은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아, 이거 어렵네. 요게 답이긴 한데, 좀 이따 다시 설명해 줄게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지만 에너지는 보존된다. 그러니까 왜냐면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진 않지만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 게 맞습니다. 4번 고르시고 일단 4번 고르시고, 2번에 봐봐요. 연료의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에너지는 보존된다. 보존돼요. 이거 다 합치면은 100 나와야 돼. 보존돼. 타이어와 지면의 마찰열로 전환되는 에너지가 많을수록 효율이 높다. 아, 그 안 높은데 얘는 목적이 뭐냐면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걸로 많이 없어지면은 안 좋지. 이쪽으로 가는 게 줄어들겠지. 그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게 아니지. 그럼 이거를 이제 얘를 계산하면 얼마냐면은 요거 다 합치면 이거 30이고 요 75니까 합치면은 그럼 25죠. 25 남는 게 100에서 자동차를 움직이는데 사용되는 에너지는 연료의 25%가 돼야 돼. 25% 20% 아니라. 이해하실까요? 1번 답이고, 에너지가 100% 왔는데 요거 바뀌었고 빛, 소리, 근데 여기 열에너지긴 해. 열에너지가 30 있으면 되네요. 옳은 것,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그런 거 아니고, 에너지 소멸되는 거 아니고, 화학 에너지 전환되는 거 아니고요. 텔레비전 기능과 관계없는 기능으로 40%가 남겨낸다. 30%긴 하지. 30%. 왜냐면 이거는 원래 텔레비전 기능이잖아. 그쵸? 그래서 A를 줄일 수 있다면 더 효율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 맞는 이야기인데, 이게 줄어들면은 공급해주는 전기 에너지가 조금만 공급해줘도 되는 거예요. 더 효율적으로 전기 에너지 사용할 수 있다. 맞지? 5번. 발전기는 이거 좀 더 설명한 다음에 다시 설명해 줄게. 1번은. 자, 다시 여기 좀 봐주세요. 예, 84쪽입니다. 84쪽. 책좀 84쪽 펴주시고. 뭘 계산해야 할 때가 제일 어렵죠. 어려운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제 정의를 아셔야 하고 그 정의에 맞춰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 일단 소비전력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 소비전력이란 1초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야. 이게 소비전력, 이게 소비전력이에요. 1초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1초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와트 단위거든요. 이거 와트라고 읽으시면 되는데 10와트짜리가 있다. 그럼 얘는 1초에 10주씩 쓴다 이런 말이에요.
소비 전력은 1초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거든요. 그럼 10W는 1초에 10줄 쓴다 이런 말이야. 이해해요? 그러네, 그런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뭐 2초에 20줄 썼다. 그럼 1초에 몇 줄 쓰는 거야? 1초에 10줄 쓰는 거죠. 그러면 요런 거는 10W야, 10W. 그래서 소비 전력을 계산하려면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를 하면 1초 동안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가 나오죠. 소비 전력을 계산하시려면 뭐 10초 동안에 100줄 썼다. 그럼 몇 와트예요? 10와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를 하면은 소비 전력 계산할 수 있어요. 이해해요? 뭐 100초 동안에 뭐 1000줄 썼다. 그럼 얼마예요, 이거? 10와트야, 10와트. 그러니까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 하면은 소비 전력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이 정의를 모르면은 못하는 거죠. 이거 계산 못하는 사람 없잖아. 요대로 하시면 돼요, 요대로. 그런데 여기에다 옆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전기 에너지는 소비 전력 곱하기 시간이 됩니다. 왜냐면 양변에 시간 곱하면 전기 에너지는 소비 전력 곱하기 시간 맞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10W짜리를 20초 동안 써. 그러면 몇 줄 쓰는 거야, 몇 줄? 200줄 쓰는 거, 200줄. 소비 전력 곱하기 시간 하면은 사용한 전기 에너지가 되죠. 이해해요? 와트가 그런 뜻이기 때문에 1초당 10줄씩 쓴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20초를 쓰면은 200줄 쓰겠지. 20배 쓰는 거지. 알아요? 몰라요? 자, 킬로와트는 만약 1킬로와트라고 써져 있으면 이건 1000와트야, 1000와트. 킬로는 1000이죠, 1000. 자, 그 다음에 소비 전력을 표기를 한다. 이런 전기 밥솥 이런데 이렇게 써있어. 이렇게 봐봐, 이렇게 350와트. 그럼 얘는 뭐 하는 애지? 1초에 350줄씩 쓰는 애인 거야. 맞아요? 그런 애야. 350와트 써있으면 1초에 350줄씩 쓴다라는 거야, 얘가. 그럼 봐봐요. 얘가 에너지 효율은 12줄을 넣었는데 빛 에너지가 6줄이 나왔어. 그럼 이게 전등 켜는 목적이 뭐지? 빛 에너지를 얻으려고 전등 켜는 거죠? 열 에너지는 이거는 소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에너지 효율을 계산하시려면 12줄을 공급했더니 6줄만큼의 빛이 나왔어. 그럼 이 에너지 효율 50%입니다. 에너지 50%. 근데 요즘에는 LED 등을 켜거든요. LED 등은 8줄을 공급했더니 6줄의 에너지가 나왔어. 곱하기 100 하면은 이제 4분의 3이니까 75% 에너지 효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이 있는데 이 방에 6줄만큼의 빛 에너지가 비추면 화내. 근데 얘는 12줄의 전기 에너지를 써야지 6줄이 나오는 거고, 얘는 8줄의 전기 에너지만 써도 나오는 거야. 그럼 어느 게 전기세 덜 나오겠어요? LED가 덜 나오도 얘는 8줄만 쓰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애를 쓰는 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길이죠. 그 다음에 전력량은 일정 시간 동안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의 양인데, 이게 우리가 뭐 초 단위로 잘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전기기구 킬 때 뭐 35초만 키지 뭐 이런 식으로 안 키잖아요. 뭐 하루에 몇 시간을 키잖아요, 몇 시간. 그래서 이거는 소비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해, 시간. 1시간, 2시간 이렇게. 30분 곱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전력량이라고 하고, 요거를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야 돼. 읽을 때는 와트시라고 읽어야 돼. 와트시. 와트는 영어고 요거는 시는 뭐 한자나 우리나라 말인데, 하여튼 이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읽으셔야 돼. 뭐 와트 아워 아니고 읽을 때는 와트시라고 읽어요. 와트시. 시바트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와트시는 1와트짜리를 1시간 동안 사용하면 1와트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1와트짜리를 10시간 사용해. 그럼 뭐예요? 10와트시 돼, 10와트시. 알겠어요? 근데 1와트시는 몇 줄이냐면, 줄로 고치려면 초를 곱하셔야 돼.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오지만 하여튼 이래야 돼. 왜냐면 와트가 무슨 뜻이지? 1초 동안 1줄 쓴다 이런 소리지. 여기다 시간, 1시간을 곱하는 게 아니라 3600초를 곱해야 돼. 3600줄이 1와트시랑 같은 거. 이게 1와트시가 3600줄이에요. 1와트시는 3600줄입니다. 전력량을 사용해가지고, 전기세 내요. 여기에 뭐 이렇게 계량기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여기 얼마 사용했다 써있고, 여기 잘 보면 와트시라고 써있긴 하다. 잘 보면 여기 보니까 와트시라고 써있긴 하다. 몇 와트시 썼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전기세 고지서 같은 거 보면 몇 킬로와트시 썼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낮은 게 좋은 거야. 낮은 거. 1등급인 애가 좋은 거야. 1등급인 애가. 1등급인 애가 에너지 좀 덜 쓰는 거예요. 5등급인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이 TV는 어디 붙어 있었는데, 이 TV는 한 2등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TV는 2등급 정도 되고 다른 TV는 한 5등급인가 4등급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2등급인 거 쓰는 게 더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거예요. 에너지 요런 마크 있으면 요게 작은 게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대기전력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게 꺼도 플러그를 아예 뽑지 않는 이상 이거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끄면 껐지? 근데 저기 빨간불 좀 들어와 있죠, 저기. 그쵸? 그러니까 이게 꺼도 이 작동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 대기를 하고 있어, 이게. 그러니까 원래 전기를 진짜 아끼고 싶으면 플러그를 뽑아야 돼, 아예. 귀찮아도. 그런 게 에너지를 아끼는 거다. 봐봐요. 가전제품 TV는 150W짜리고 에어컨은 1800W짜리고 뭐 요렇대. 근데 하루에 얘는 4시간 썼대. 그럼 이거 곱하면은 근데 곱한 다음에 다시 30을 곱할 다음에 1000으로 나누면은 18kWh만큼 쓴다 이런 소리입니다. 월간 전력량이잖아요. 이해합니까 이거? 하루 동안에는 한 600W 쓰겠지. 하루 동안에 600W 쓰는데 와트시 쓰는데 30일을 계산하면 18,000W시 쓰잖아. 근데 이거를 킬로로 바꾸면 공세개 지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TV는 18kWh만큼 쓴다. 에어컨을 하루에 4시간이나 튼다고? 뭐 이러면 엄청 전기세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만큼 쓴다. 냉장고는 계속 켜 있어야 되잖아. 그쵸? 냉장고는 계속 켜 있습니다. 이만큼 쓰고, 컴퓨터 이만큼 쓰고, 진공청소기 이만큼 쓰고, 뭐 휴대폰 충전기 쓴다. 이거 다 합쳐가지고 전기세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합쳐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소비 전력 쓰세요. 소비 전력이라고 합니다. 소비 전력. 단위는 와트. 읽을 때 와트라고 W 쓰시고 와트라고 읽으시면 돼요. 성능이 같더라도 소비 전력이 작은 전기 기구를 써야지 전기 에너지 절약할 수가 있고요. 전기 기구의 소비 전력과 시간의 곱을 전력량이라고 하고 단위로는 와트시를 씁니다. 소비 전력이 100W인 컴퓨터를 2시간 동안 쓰면 200W시인데 30일 동안 사용하면 6000W시겠죠? 250 아니에요? 왜? 2시간인데? 네. 2시간. 그러면 이제 이건 6kW시라고 써도 됩니다. 6000W시 써도 되고 6kW시 쓰면 되고 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가전제품마다 전환되는 에너지 종류가 같더라도 소비 전력이 다르다. 이렇게 씁니다. 탐구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1번부터 3번까지. 문제 잘 읽으시고 푸셔야 합니다. 읽고 풀어야 됩니다. 잘 글씨 읽으시고 글씨를 못 읽어요 애들이. 몇 초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를 소비 전력이라고 1초입니다. 1초. 전력량은 1시간이었는데 소비 전력은 1초였어요. 소비 전력이 어떨수록 전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다. 1초에 클수록 많이 사용하는 거지. 1초에 사용하는 에너지가 많은 거지. 소비 전력의 단위는 와트이고 주로 열에너지로 전환되는 가전제품은 빛에너지로 전환되는 가전제품에 비해 소비 전력 크다. 모르겠지? 위에 봐야지. 위에 보면 알아요. 빛에너지는 150인데 열에너지는 2400W야. 빛에너지는 얼마 안 쓰는데 열에너지는 어때요? 엄청 써요. 원래 그래. 전기 제품이 빛에너지는 그렇게 많이 안 써. 다림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커피포트나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는 에너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열에너지로 사용하는 게 더 에너지 많이 씁니다. 텔레비전 화면의 크기나 세탁기 용량은 소비 전력과 관계가 없다. 있는데 확인해 보시려면 못하겠네요. 여기 있네. 여기 이거 크기가 크면은 소비 전력 많이 쓰잖아. 그쵸? X죠. OX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선풍기 소비 전력이 40W고 에어컨은 2000W래요. 2000W. 선풍기의 전기 에너지 사용량이 항상 적다. 이거는 또 아니지. 왜냐면 에어컨은 뭐 안 키고 선풍기만 많이 키면 얘가 높은 거지. 다른 거 읽어보세요. 에어컨의 전기 에너지 사용량이 항상 이것도 아니지. 에어컨 안 쓰면 안 쓰는 거잖아요. 선풍기 50대 에어컨 한 대의 소비 전력 같다. 이거 50 곱해봐야겠네. 같네요. 그쵸? 답은 3번 하셔야 되고, 선풍기 한 개당 40줄에 1시간당 40줄이 아니라 1초에 1초. 같은 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에어컨이 더 적은 전기 에너지 사용한다. 아니죠. 50배는 더 많이 씁니다. 거의 88쪽에 심화 개념을 좀 해야지 아까 전에 못 푼 문제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 발전기를 돌리면 여기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일정하게 뭐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올라갈 때 많이 증가했다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조금 변화가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변화량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렇게 흘러요. 전류가 많이 흘렀다가 거꾸로 많이 흘렀다가 앞으로 많이 흘렀다. 이런 거를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교류야. 교류.
그래서 원래 발전기로 만들면 교류 전류가 흐릅니다. 교류 전류가 직류 전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정한 거 아니다. 이거는 알고 있으시면 돼요. 일정한 거 아니에요. 발전기를 만들 때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흘렀다 해요. 사실 왔다 갔다 이렇게. 근데 니네 여기까지 올 때는 교류로 오는 거야. 교류로. 전선 타고 올 때는 교류로 오는데 이런 거 충전할 때는 이 충전기에 이렇게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게 직류로 바꿔주는 거예요. 직류로. 충전할 때는 직류로 충전하는 건데요. 송전할 때는 교류로 옵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와 이런 내용은. 그건 좀 알고 있으면은 뭐 알고 있으면 좋고 저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옵니다. 자, 그래서 11번부터 15번까지 풀어봐 주시고요. 91쪽입니다. 11번부터 15번까지. 풀어봅시다. 진공청소기는 뭐 운동에너지 그런 거 이제 모터가 막 돌아가는 거잖아. 빛에너지는 아니죠. 세탁기와 텔레비전은 같은 시간 동안 사용하면 같은 양의 전기에너지를 소비한다. 그러네. 그쵸? 얘가 1초에 150주씩 쓰는 거잖아요. 맞는 이야기고, 진공청소기를 10분 동안 사용하는 것과 다리미를 5분 동안 사용하는 것은 같은 전기에너지를 소모한다. 진공청소기 10분이고 얘는 10분, 얘는 다리미는 5분. 맞네요. 그쵸? 원래 계산하시려면 10 곱하기 60을 해가지고 1분당 60초니까 이렇게 계산하셔야 하고, 근데 요거는 이제 5 곱하기 60 이렇게 계산하셔야 하는데, 요건 이제 2배인데 시간은 절반이기 때문에 지금 맞는 부기 되는 거죠. 이엔디그 4번으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1초당 전기에너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다리미다. 다리미가 1500W, 세탁기는 1100W. 그럼 다리미가 제일 많이 쓰네요. 텔레비전과 선풍기를 같은 시간 동안 사용할 때 텔레비전이 더 많은 전기에너지를 사용한다. 텔레비전과 선풍기. 맞네. 텔레비전 150W, 얘는 50W. 냉장고를 하루 종일 사용할 때와 세탁기를 2시간 사용할 때 같은 양의 전기에너지를 사용한다. 하루 종일은 24시간이잖아. 그렇죠? 냉장고는 만약에 24시간 쓰면은 2400W시만큼 전력량을 쓸 거고, 세탁기 2시간인데 그러면 2200W시네. 그래서 같은 양은 아니네요. 냉장고가 더 많이 쓰는 거니까 기억 니은 4번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총 전력량, 하루 동안 사용하는 건데 여기 하루만 물어봤군요. 그러면은 위에랑 관련이 있는 거구나. 13번까지니까 텔레비전은 150W인데 1시간 쓰니까 150W시고, 세탁기는 1100W시고요. 그 다음에 30분은 0.5시간이죠. 다리미는 750이네. 750W시고, 냉장고는 2400W십니다. 다 더해야 되고, 더하면은 얘네 더하면 900W시고, 이렇게 더하면은 3500W시고, 900 더하니까 4400W인데 킬로와트시로 쓰면 이렇게 되죠. 그쵸? 킬로 쓰면 소수점 저거를 이제 3칸을 왼쪽으로 보내면 되니까 3번이 답이네요. 그
그 다음에 두 전구는 같은 양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다. 아니죠. 12줄이고 8줄이니까 같은 양 아니고요. 형광등은 전기 에너지의 절반만 필요로 한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빛 에너지가 필요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12줄 중에 6줄을 빛 에너지로 쓰는 거고, LED 전구에 공급된 전기 에너지 3분의 1이 열 에너지로 낭비된다. 4분의 1이지. 그러니까 공급된 전기 에너지는 8줄인데 그 중에 2줄이 낭비되는 거니까 4분의 1이지. 4분의 1. 답 2번 맞죠? 그 다음에 형광등과 LED 전구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소비 전력 같지 않고요. 소비 전력은 같지 않고요. 같은 양의 빛 에너지를 낸다는 맞아요. 왜냐면 둘 다 6줄이니까. 이해하세요? 근데 소비되는 에너지는 형광등이 더 많이 쓰는 거야. 그러니까 LED 전구를 쓰는 게 낫죠. 2번 답이고요. 실력 강화 4번까지 풀고 쉴게요. 4번까지. 4번도 한번 풀어봐 주시고. 4번. 당월 124kWh만큼 썼습니다. 4번 한번 풀어봐 주세요. 자, 킬로와트시는 소비 전력 단위가 아니라 전력량 단위야. 전력량 단위. 소비 전력은 와트고 와트시는 전력량 단위. 기억 틀렸고, 당월 전기 요금은 여기 보면은 당월 124kWh 썼는데 1kWh당 100원으로 가정한다. 그럼 여기에 100배 하면 되니까 요만큼 전기 요금이야. 맞네요. 니은. 전월보다 전기 에너지 사용량 늘었다. 전월은 145인데 당월은 124잖아. 그러면 줄은 거지. 알겠어요? 좀 쉬었다가 다음 단원 하겠습니다.